25년간 계속된 노동. 고된 일보다 더욱 견디기 힘든 폭력. 테이프로도 때리고 막 몽둥이로도 때리고 막 나무 두드려 나가서 힘들었어요. 완전 어디 사람 보지 못할 정도로 하더라고요. 이걸로 맞았어요? 응, 이거 완전 찌그러지잖아. 이게 이 자리 완전 찌그러지잖아 이거. 이 국자로 맞은 거라고요? 응. 그리고 선명한 폭력의 흔적들. 내가 완전 지옥이지. 생지옥이지 내가. 꿈에도 나온 보기 싫어. 지옥과도 같았던 그의 25년. 대체 제동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한 섬마을. 마을에선 이미 제동 씨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한번 때렸다 하면은 상처가 나니까 머리 터지든지 끄지든지 뭐 팔이 부러지든지 뭐 한 시간을 패가지고 완전 피가 나고. 우선 그가 살고 있다는 마을의 폐공장으로 찾아가 보았다. 그 안쪽에서 비질을 하고 있는 남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제보 속 주인공 윤제동 씨였다. 곧이어 또 다른 중년 남자가 공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제동 씨의 방문을 열더니 욕설을 퍼붓는 남자는 바로 이곳의 주인. 갑작스런 폭언에 대꾸 한마디 못하던 제동 씨는 주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도로 한쪽에 놓인 나무 침을 이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기를 수차례 반복하는 제동 씨. 그에게 직접 말을 걸어보기로 했다. 말씀 좀 여쭈고 싶은데 저랑 잠시만 말씀 좀 나누시면 안 될까요? 지금 많이 바쁘세요? 잠시 시간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제작진의 말에는 대답조차 하지 않는 제동 씨. 집 안으로 들어가선 나무들을 물에 씻기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벌목일을 한다는 주인. 제동 씨는 매일같이 이런 주인의 일을 돕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일을 하는 중간에도 주인의 욕설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는데 게다가 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았다며 제동 씨에게 주먹질까지 하는 주인.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제동 씨는 주인의 폭언과 폭력을 고스란히 견뎌내고 있었는데 밤 늦은 시각까지 그의 일은 끝이 나지 않는 듯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한번 제동 씨와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무엇보다 전날 있었던 폭언과 폭력에 대해 확인해봐야 했는데 다행히 이번엔 대화를 허락한 제동 씨.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희가 궁금해서 왔어요. 어제 저녁에는 맞던데 그거 왜 맞으신 거예요? 주인 아저씨가 자주 그렇게 때리세요? 하지만 제작진의 어떤 질문에도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신 거예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힘든 거 없으세요? 없지. 이때 제동 씨 몸 곳곳에서 발견된 상처들.
손은 변형돼 있기까지 했다. 얼굴이랑 팔에 난 상처는 왜 그런 거예요? 몸에 생긴 상처에 대해서도 말문을 닫은 채 제동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말투와 행동으로 보아 지적 장애까지 의심되는 상황.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본 다른 이웃들에게 보다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기로 했다. 누구한테 맞은 건데 저는 넘어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금방 깨달은 거거든요. 근 한두 달 지나고 괜찮으려 하면 또 그러고 이러는데 또 아이가 보면 며칠에 한 번씩 눈등이 좀 튀어나고 막 멍들고 꼬매고 이래도 아이 그러면 왜 그랬냐 하면은 가히 말로는 절대 시시해서 얘기를 안 해. 한숨 더 떠갖고 때리면 도망가지 왜 이렇게 미련하게 많냐. 누워 자는 데와 때리는데 도망가지냐고. 심한 폭행을 당하고서도 항상 말을 아낀다는 제동 씨. 직접 주인을 만나봐야 했다. 그럼 무슨 관계인데 이렇게 맡겨놓은 것인가요? 서작은 아버지 처남이라니까요. 저는 이제 보니까 참 가만히 두고 옆으로 걷고 침 질질 흘리고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제가 주변 동네 분들 얘기도 들었는데 사장님이 한테 막 험한 소리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러신다고. 험한 소리는 뭐라고 안 하면 해. 기고가 만장한데 폭행이나 이런 건 있었어요? 폭행했다고 누가 그랬어. 그 사람 말은 다 들으면 안 되고요. 조금의 뻥이 있으니까. 제동 씨와 먼 친척 사이라는 주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는데 한솥밥 먹는 사람끼리 사이가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20년을 데리고 있는 친구를 뭐 잘못해 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날 한 상점에서 달걀을 사고 있는 제동 씨를 다시 만났다. 그런데 달걀을 사서 집으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밖으로 나온 제동 씨. 그럼 어디 가시는 거예요? 뭐 사러 가는 뭐 사러 가시는 거예요? 거. 애좀 나눠가지고 아, 신부름 가시는 거예요? 이번엔 주인 남자의 자식들이 먹을 라면을 사러 가야 한다고 했는데 제작진에게 제동 씨를 한솥밥 먹는 가족으로 여긴다던 주인. 하지만 집안의 온갖 잔심부름 역시 제동 씨 몫인 듯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또다시 제동 씨가 밖으로 나왔다. 이번엔 어딜 가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시장 뭐 사러 가. 심부름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심부름 자주 다니세요? 자주 다니나. 그럼 아저씨가 항상 이렇게 심부름 가시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다른 식구들은 뭐예요, 지금? 컴퓨터하고 TV 보고 그러지. 다른 가족들이 모두 쉬고 있는 시간 혼자 장을 보는 제동 씨. 아저씨 왜 이리 빨리 서둘러 가세요? 빨리 가야 되잖아. 그 닭도탕하게 애도 먹이잖아. 하지만 심부름을 마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욕설이었다. 이날 밤 늦은 시간까지 제동 씨의 심부름 계속됐다. 그날 자정이 넘은 시각 하루 종일 종종걸음으로 일하던 제동 씨가 또 집 밖으로 나왔다. 그가 향한 곳은 텅 빈 시장. 마을에 5일장이 서는 날마다 상인들의 장사 준비를 돕고 있다고 했는데 이 일이 그의 유일한 돈벌이라고 했다. 뭐 하시는 거지 그 시간에? 이 시간에 이거 해야 되지 지금 시간이. 아 지금 이렇게 일찍 하세요? 일찍 해야 시간 맞는 거 내가. 몸이 힘들긴 하지만 장이 서는 시간에 맞추려면 남들보다 일찍 나와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지켜보는 이 하나 없지만 잠시도 쉬거나 게으름 피는 법 없이 제동 씨는 능숙하게 일을 하고 있었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제동 씨가 작업한 노천 식당이 완성됐다. 지금 3시 안 됐지? 네. 집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지. 아 집에 들어갔다가 지금 들어갔다 또 언제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4시 반 돼가 또 나와. 아 그때 또 왜 나오시는 거예요? 아유
나한테는 30분씩 차 오긴 옷집이. 고작 1시간 정도 눈을 붙일 수 있는 상황.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고단해 보였다. 그리고 그날 새벽 다시 시장으로 나온 제동 씨는 이번엔 다른 상인들의 짐을 대신 날라주고 있었다. 무거운 짐을 쉴 새 없이 옮기는 일이 피곤할 만도 한데 힘든 기색 한번 내보이지 않던 그는 동이틀 무렵이 되어서야 잠시 짬을 내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었다. 식사하신 거예요? 어저께 그러면 그거 드셨어요? 애들은 다 먹고 한 마리밖에 안 되는데. 그냥 밥에다 먹었지. 김치 그런 거. 밥 먹을 때 같이 있는데 뭐 하기는 그냥 나왔어. 첫날 밤 혼자 창까지 봐온 닭볶음탕에 그의 몫은 없었다. 가족들이 식사하는 시간을 피해 추운 밖에서 서성여야 했던 것. 이거 드시고 나면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해야 되지 이제. 오늘처럼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만 있어도 다행이라는 제동 씨는 그렇게 허겁지겁 허기를 달래는 쉴 틈도 없이 다시 상인들의 짐을 나르기 시작했다. 저녁까지 이어지는 그의 고된 노동은 시장이 문을 닫을 때에야 끝이 난다고 했다. 그렇게 제동 씨가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해 버는 돈은 고작 3-4만 원. 다시 5일장이 열리기 전까지 제동 씨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돈이었다. 온종일 이어지는 심부름과 시장일. 제동 씨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쓸쓸히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에도 역시 제동 씨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이 시킨 또 다른 일을 해야만 하는 것. 이게 치즈나무 그 나무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도와줘요? 이거 씻을 때 맨손으로 씻잖아요. 손 시렵지 않아요? 싫어. 이제는 제작진에게도 조금씩 마음을 여는 듯 했는데 어디서 살아요? 그가 우리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다. 아, 여기가 방이에요? 창고를 개조해 잠깐 만들었다는 들어가도 돼요? 제동 씨의 방안은 난방도 되지 않는 듯 냉기가 가득했다. 여기 완전 냉방이네. 냉방이래 여기는. 겨울엔 요 춥지. 여름엔 더 뜨거워. 아,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그래요? 여기 뜨거워. 여기서 혼자 지내면 외롭지 않으세요? 지금 외롭지 혼자는. 외로우면 어떻게 하세요? 혼자 외로운 TV 보다 잠자버리지 내가. 이거 보다가 그냥 노봉이 틀어놓기도 하고. 이거 무슨 상처예요? 많이 맞기도 하셨다면서요. 술 드실 때만 완전 힘들지 내가. 몇 번을 꼬맸어요? 몰라 완전 이거 많이 꼬매버렸지 양쪽에다. 그때 근데 왜 때린 거예요? 몰라 술 많이 먹고 드시고 와서 자는 데 와서 때려보지. 뭘로 맞은 거예요? 그거 꼭자. 완전 찌그러져 버렸구만. 이걸로 맞았어요? 응, 이거 완전 찌그러졌잖아. 이 자리 완전 찌그러졌잖아 이거. 이 국자로 맞은 거라고요? 응. 쇠로 된 국자로 주인에게 머리를 맞았다는 제동 씨. 그럼 주로 어디를 맞아요? 맞으면? 머리 여기하고 얼굴 좀 밖에 없지. 몽둥이로 맞는 거지. 아이고, 이게 다 상처네. 좀 더 상처. 이제야 속내를 털어놓았는데 자주 맞았어요? 술만 많이 드시면 다소 맞지. 지적 장애를 가진 제동 씨. 정부 지원금은 없었을까? 나라에서 돈 나오는 거 있어요? 지금 기억전 40 얼마 9만 원씩 나올 것 같은데. 누가 관리해요? 여기 사장님들이. 그때 용돈 같은 거 달라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 한 번도.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월급 한 푼 주지 않고 일을 시킨 데다 폭력 사실까지 확인한 상황. 대책이 시급했다.
25년간 착취와 폭력에 노출된 제동 씨를 돕기 위해 인권수사대가 의견을 모았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어떤 폭력적이고 또 굉장히 핍박을 받고 협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하기 싫은 걸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런 상황 속에서는 불안이나 공포가 계속 올라가 있을 거고 또 뒤에 숨어있는 우울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분은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그 폭행에 대해서 그 무감각해질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지적장애인이시다 보니까 주변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빨리 개입을 해서 주변에서 그 지원을 해줘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수급비 횡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인권수사대가 직접 관할 읍사무소의 수급비 담당 사회복지사를 만나보기로 했다. 라고 아시죠? 네. 어때요 상황이 지금? 전에는 가보니까 옛날에 그 나무문 있잖아요. 네, 잘 닫혀지지 않는 그런 문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겨울에 너무 춥겠다 싶어서 밖으로 그 사시문이 의뢰를 해서 그것도 조금 고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수급비가 이한테 전적으로 쓰여지는지 본인이 관리를 안 하신데 누님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계시더라고요. 한 50여만 원 나옵니다. 행정에서 이러한 급여 지출 내역과 증빙서류 같은 경우에서 확인했던 것들이 좀 있는지. 다른 케이스는 있어요. 아, 이분의 경우. 이분의 거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저희들도 받고 이러거든요. 지정 자체를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아요. 매달 50여만 원의 수급비가 제동 씨 앞으로 나왔지만 돈을 챙긴 사람은 따로 있었다. 폭행 당하고 뭐 이렇게 포옹 같은 거 이런 사안 같은데 이제 파악을 해보셨어요? 폭행이 아주 심할 정도로 폭행이 막 이렇게 막 심하다라고 인지는 사실은 좀 미치진 못했던 것 같네요. 담당 공무원은 제대로 된 사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이 직접 제동 씨의 생활을 확인하고 상담을 나눠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어요. 수지 마시는. 여기서 어떻게 지내기가 어때요? 우리 저기 도와주러 왔어요. 큰 거부감 없이 전문가들을 맞이하는 제동 씨.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와주러 왔어. 매달 한 50만씩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알아요? 통장 누가 가지고 있어 지금? 저쪽에 저 앞집에서. 나라에서 주는 돈은 한 번도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그랬구나. 수년간 수급비를 고스란히 빼앗긴 채 힘겹게 일을 해야만 했던 제동 씨. 이거는 왜 그런데? 이거는 넘어진 게 아닌데. 저 아까 그 토막에서 넘어져 그래. 넘어서 그래요? 두 번 넘어져 그래요. 일어나서 한 번 넘어져서 한쪽이 다쳤는데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다쳤죠. 몸에 난 상처에 대해 묻자 불안해했는데 지금 좀 불안해서 그래요? 우리가 도와주러 왔어 여기서. 무엇이 두려운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며 말을 바꾸기까지 하는 제동 씨. 인권수사대가 도움을 주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자 갑자기 보여줄 것이 있다며 장롱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이불에 묻어있는 선명한 핏자국이었다. 이거 왜 무슨 피해요 이게? 어머. 웬 피야? 그동안 남모르게 제동 씨가 당해내야만 했던 폭력의 흔적들. 이 피는 그래서 어디서 난 거예요? 이마에서 따는 거지. 이마에서? 맞았어? 이거 맞아서 피어난 거예요? 여기서 계속 있고 싶으세요? 아니. 딴 데 가실 생각 있으세요? 네? 가실 거예요? 간대. 따뜻한데요. 잘 됐다. 가자. 그는 자신의 입으로 확실하게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다. 사람을 때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던 걸까. 25년간 살아온 곳. 하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동 씨는 발걸음을 옮겼다.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세요, 지금. 일단은 그 폭력에 대한 기억이 지금 잠재적으로
크게 담아 있고요. 다음에 주거의 터전, 자기 터전을 잃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본인한테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주인 남자를 만나 폭력과 수급비 문제에 대해 따져봐야 했다. 남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혼자 일을 하고 있었는데 KBS 호루라기 인권수사팀에서 왔고요. 네. 문제로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여쭈려고 왔어요. 네. 예.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폭행 문제 때문에 예. 제가 얼마 전에 하도 말 안 들어서 유치원 김에 너 이거 달린 거 하나 있을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한 대 때렸는데 여기가 찢어져도 그래. 꼬맸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폭행은 요번에 말고 계속 때렸어? 아이고 어쩌다가 술 한 번 먹고 엉겨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한 번뿐이에요. 예예. 그 눈치 주시면 흡박에 될 수가. 폭행은 한 번뿐이었다는 남자. 이거 선생님 아니세요? 어디 맛이? 여기는 저 같은데요. 예, 이거 지금 맞는 분은 누군 것 같으세요? 제작진이 직접 폭행 영상을 보여주자 저 맞습니다. 그제 지속된 폭행 사실까지 인정했다. 하지만 수급비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 수급비는 통장은 본인이 관리하세요? 아니 집사람이 관리하는 그 한 달에 한 50원씩 넣어죠? 40 얼마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뭐 쓰세요? 어떻게 그래 집사람이 그 통장을 관리한다고요. 그 부분은 전혀 모르십니까? 네, 저는 그게 관리 안 합니다. 요즘에 이제 찌그러져가지고 이렇게 술에 의존하고 살다 보니까 손찌검도 그게 되고 그랬네요. 어쨌든 죄송하고요. 미안합니다. 랑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예, 지금 다른 곳에서 사시기를 원하셔가지고요. 그래요? 예. 사실을 인정한 주인 남자에겐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25년간 계속된 머슴살이에서 드디어 벗어난 제동 씨.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병원이었다. 모든 것이 갑작스러웠겠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는데 기분 어때요? 벗어나긴 저 좋지. 잃어버린 25년의 세월이 억울하진 않을까. 제동 씨는 이제라도 벗어난 것이 그저 감사하다고만 했다. 늦은 시각에 도착한 병원. 다음날 검진을 받기로 하고 이날 밤은 병원에서 지내기로 했다. 어떤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이면 나오고 싶은 마음이지 그야. 나오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어. 어떨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술 먹고 하프리 상태가 없으면 내인데 하기는 완전히 지옥이지. 생지옥이지 내가. 이유도 모른 채 맞고 산 세월. 수없이 떠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다. 이제 안 보고 싶어. 꿈에도 나오는 거 보기 싫어. 속에 있는 건 쌓인 거 다 끄집어내는 건데 지금. 그래서 지금 좀 마음이 좀 편하세요? 응. 울고 싶어도 울어도 그냥 다른 사람인데서도 그냥 마음에 있는 거 꺼내도 못하지. 싸고 하다가 완전히 그냥 쌓이고 하다가 헤비기. 몸만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그게 약속이요 나는. 우리한테 그 약속 하시는 거예요? 응. 앞으로 이제 그렇게 사시겠다고? 응. 꼭 그 약속 지켜주세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처음으로 환한 웃음을 보여준 제동 씨.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건강검진이 시작됐다. 가장 큰 문제는 골절됐던 손이었는데 보면은 골절 부위에 이제 핀으로 고정을 해서 이거는 보통 한 6주 내지 한 2달 있다 빼서 뼈가 어느 정도 관절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현 상태로서는 아마 치료가 좀 방치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 두 핀이 계속 자극을 했기 때문에 염증도 생기고 혹도 생기고 운동 제한도 생겼고 그래서 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핀을 제거해야지만이 염증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혹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핀 제거 수술을 시행을. 손이 골절된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터라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 손 안의 핀을 제거해야 할 시기가 1년이나 지나 있는 상태였다. 성공적으로 잘 금방 뽑았어요. 지금 이제 잘 돼서 저 상처만 잘 치료되면 쓰는 데는 이제 문제 없을 거예요. 그간 마음의 병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는데 술 안 드실 때 잘 해주세요. 예, 술 드실 때 그렇지. 술 취해서 누나 남편이 때리고 하셨을 때 집을 나가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무서워서 그냥 포기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예, 한 몇 번 있어요. 그때 집 나갔다가 만약에 그분한테 또 잡히면은 더 많이 맞을까 봐서 겁나셨어요? 예. 또 그분이 찾아오거나 다시 거기로 갈까 봐서 겁나기도 하세요? 아니지. 그건 괜찮아요. 예. 오랜 동안 폭력이나 구타에 시달리고 또 항상 맞을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항상 구박을 받는 그런 환경에서 겪었던 마음의 상처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치유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분리가 됐을 때 그 가해자에 대해서 이분이 또 나를 쫓아와서 어떻게 하진 않을까라는 예기불안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환자분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치료적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희망적인 상태라는 제동 씨.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가 이어질 것이다. 제동 씨와 함께 수급비 통장 내역을 정확히 확인해 보기로 했다. (10년) 넘게 매달 제동 씨 앞으로 입금됐던 수급비는 그대로 주인 부부의 통장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제동 씨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고작 통장에 남은 돈은 10여만 원뿐. 수급비 통장을 관리했다는 주인 남자의 부인과 처음 제동 씨를 이들 부부에게 보낸 그의 자형을 만났다. 좋겠는데 혹시 안쪽에 들어가? 처음에 언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25년 됐어요. 우리 장인 돌아가시고 제일 큰 차남이 그 중환자예요. 그렇지 그래가 뭐 형님한테 부탁을 해가 좀 얼마 좀 데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해요. 앞으로 이제 매월 한 50여만 원. 네, 50여만 원 돈 나와요. 씨가 그 돈에서 용돈을 받아 쓰는 게 없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거에서. 네, 용돈은 따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뭐 같이 사서 먹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같이 생활하면서 쓰죠. 저희들 쓰는 데도 아무래도 포함이 되죠. 저 힘들 때 쓰긴 했어요. 제가. 주인 남자의 부인 역시 수급비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미안한 점 있으세요?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죠. 또 이런 일을 당하게 당해서 미안하죠. 한다고 했는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폭행과 수급비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폭행을 해서 상해를 입혔다라고 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피해자가 원한다면 폭행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이고 제3자가 다른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지출한 수급비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가능하고 형사상으로는 행정처가 가능합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친 제동 씨가 드디어 퇴원하는 날.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시 만난 제동 씨 얼굴이 몰라보게 좋아져 있었다. 치료와 더불어 이웃들의 고마운 응원도 이어졌는데 제동 씨의 사연을 들은 한 스포츠 의류 매장에서 신발과 옷을 선물해 주기로 한 것. 직접 신발을 고르는 제동 씨의 표정이 한껏 신나 보였다. 디자인 어떠세요? 이거 75. 75 신으세요? 잠시만요. 멋진 옷까지 직접 고르는 제동 씨. 그 마음에 드세요? 응. 시장에서 버는 돈으로는 변변한 옷 한 벌 사입기 힘들었던 그에게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는데 새 옷과 신발을 차려입은 후 거울 앞에 선 제동 씨는 자신의 모습이 제법 마음에 드는 듯했다. 이건 예? 좋다가 좋으세요? 저 신고 있던 신발 가지고 가실 거예요? 버릴 거예요. 버릴 거라. 버리실 거예요? 왜 버리실 거예요? 못 신을 거니 따뜻해 버려요.
낡은 구두와 함께 그간 깊어진 마음의 상처도 모두 잊기를 바라본다. 그리고 그날 제동 씨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 앞으로 함께 지낼 시설인들이 박수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로 제동 씨를 반겨주었다. 아이고 선물도 주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25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생일 케이크. 원래 태어난 생일이 있지만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비록 남이지만 자리를 함께한 모두가 제동 씨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처음엔 조금 쑥스러워했던 제동 씨도 금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곳에서 제동 씨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재활 훈련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갈 것이다. 아마 이곳에서 아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비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혼자였던 제동 씨.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터놓지 못했던 그에게 한 방을 쓰는 친구도 생겼다. 냉기로 가득하던 예전과 달리 방 안 역시 따뜻했다. 여기에서 이제 주무시면 되고요. 잘 부탁합니다. 거기서 잘 나왔어요. 거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더 낫죠. 더 이상 제동 씨가 학대에 시달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완전 이제 뭐 새로운 마음으로 살라고 내가. 완전 행복한 것 같아. 말 못할 폭력과 착취로 얼룩진 제동 씨의 25년 머슴살이. 그가 세상에 홀로 설 수 있는 날까지 인권수사대가 함께할 것이다.